당신의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스타트업 뉴스.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8월 첫 주 핫한 소식들 모아왔는데요. 먼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벤처 투자 실적, 역대 최대 실적의 펀드 결성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지 핫소스 뉴스에서 전달드리고요. 판교 오징어배 불호등대가 사라졌다. 주 52시간 근무제, 스타트업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쓱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창업허브와 로우파트너스의 테크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모집 소식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소식 전달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벤처 투자금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85.6% 증가한 3조 730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세네요.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바로 ICT 서비스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유통 서비스 업종 부문입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모두 약 3,800억 원 이상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일까요? 바이오, 의료 업종도 작년 상반기 대비 약 3,700억 원 이상 크게 늘면서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전체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올 상반기 펀드 결성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무려 2조 7,433억 원이 결성되었는데요. 모태펀드가 그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민간 출자 금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2.6배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요즘 개개인이 주식 투자나 벤처 펀드에 관심이 커져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모태펀드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모태펀드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투자조합에 돈을 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말하는데요. 투자자는 개별 기업이 아닌 펀드에 출자하여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확보하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 알려지지 않아 스스로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데요. 대부분 유형자산보다 기술이나 특허 등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어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공급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태펀드가 결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태펀드, 개인과 벤처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중기부는 최근 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총 2,7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우! 이번 출자를 통해 약 6,10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청년 창업펀드, 성장 단계에 돌입한 혁신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펀드, 지역 혁신 벤처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뉴딜 벤처 펀드,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이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어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출자 사업을 운영할 운영사를 모집 중인데요.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고 하니 VC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스타트업 동향을 쓱 살펴봅니다. 스타트업 뉴스. 스타트업과 주 52시간 근무제,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법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며, 근로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야근하지 않는 삶을 선물해 워라밸을 지켜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해서 판교 오징어배로 불리던 판교 테크노밸리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5시면 모두 칼퇴하는 등 워라밸 문화가 빠르게 정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안타깝게도 스타트업이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27일 이 문제에 대한 스타트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단기간 집약적 업무 수행과 고소득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보상체계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시간 규제라는 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와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다. 혁신이 필수적인 IT 업계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스타트업들의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52시간 제도는 취지가 좋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지만 획일적인 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유연한 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떤 제도든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창업허브 소식입니다. 서울창업허브가 로우 파트너스와 함께 테크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로우 파트너스는 공공기술 사업화 전문 엑셀러레이터로서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우수기업으로 선발되면 1억 이내 직접 투자가 진행되고 데모데이를 통한 투자 유치 기회 제공, 기술 사업화와 IP 전략 수립의 멘토링, BM 전략 및 투자 유치를 위한 IR 멘토링,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기술을 보유한 대학생 혹은 졸업 3년 이내의 예비 창업자, 창업 5년 이내에 기술 경쟁력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8월 8일 자정까지 며칠 안 남았네요. 놓치지 마시고 접수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그 뜨거운 외침 기억하십니까? 여자 배구 경기 조별리그에서 김연경 선수가 선수들을 독려하며 한 말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뭐든 해보기 전에는 해낼 수 있을까 싶지만 해보지 않고선 아무도 그 답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뉴스 시청자 여러분, 8월에도 뭐든 후회 없이 시도하며 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